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문제 8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이제 전체 환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전체 환기에 대한 부분은 서술형 문제가 좀 적고 계산 문제가 많고 단 한 회, 8회만으로 전체 환기를 마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 방식의 적용 조건. 이 문제는 거의 매년 시험 볼 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 작업장의 전체 환기 방식을 사용하느냐? 첫 번째, 배출원이 이동성일 경우. 배출원이 이동성이면 국소 배기 장치는 사용할 수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은 경우. 유해물질 발생량이 적으면 이제 그만큼 유해물질이 작업장에 많이 고농도로 존재하지 않아서 전체 환기 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유해물질이 증기나 가스성 물질인 경우에 전체 환기 방식을 사용하여서 이제 공기 교환을 통해서 환기가 시작되고요. 네 번째, 국소배기 장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다섯 번째, 유해물질이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발생할 경우. 여섯 번째, 동일 작업장에 다수의 오염원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일곱 번째, 유해물질 독성이 비교적 낮은 경우, 즉 노출 기준 TLV가 그 값이 높은 경우, 이런 7가지 경우에 전체 환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5가지를 써서 이제 5점을 부여했는데요. 뭐 순서는 어느 것을 먼저 써도 또 나중에 써도 괜찮습니다만은 7가지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전체 환기에서 작업장 내부의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하면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실내에 벌써 압력이 큰데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지 못하죠. 유지시키고자 할 때에 요구되는 급기 또는 배기 방식을 각각 한 가지씩 쓰고 이러한 형식을 적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환기 효과와 그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작업의 예를 한 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먼저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시키고자 할 때 요구되는 인공 환기 방식이 있는데, 공기를 급기할 때, 그러니까 공기를 실내로 유입시킬 때는 기계급기 방식을 쓰고, 또 실내에 있는 공기를 바깥으로 빼낼 때 배기 방식은 자연 배기 방식을 사용한다.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두 번째, 이러한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시키고자 할 때의 환기 효과는 청정 공기가 필요한 작업장에서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오염물질이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러한 작업장의 예는 전자부품 생산 작업장이나 식품 가공 작업장, 즉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내부로 절대로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작업장이 전자부품 생산 작업장 또는 식품 가공 작업장입니다. 물론 이걸 뭐 전자 관련 작업장, 전자제품 관련 작업장, 뭐 식품 제조 관련 작업장 이렇게 써도 맞아요. 그래서 이 서술형의 특징은 뭐냐면 비슷한 말을 써도 그게 정답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채점자가 한 3분 정도 계신데 이분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서술형의 이 답은 우리가 원하는 정답과 비슷하거나 정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그 정답을 첨가함으로써 또 점수를 부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으니까 비슷하게 써도 맞는 답으로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전체 환기 시설 설치 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하여 필요 한계량을 먼저 계산하고요. 두 번째, 배출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정 공기를 공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업장 내에 있는 공기를 무조건 바깥으로 빼내기만 하면 그 작업장이 진공 상태로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또 보충하기 위해서 청정 공기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공기의 명칭을 또 메이크업 에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배치되어야 됩니다. 공기 배출구가 이런 작업장에 있으면 공기 배출구가 여기 있다. 그러면 오염원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작업자가 항상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기 오염원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작업자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오염원이 작업자의 호흡기로 다 들어가게 되겠죠. 네 번째,
오염물질 배출구는 가능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 점환기 효과, 스팟 벤틸레이션을 얻는다. 여기서 점환기 효과라는 말도 별도로 또 서술형으로 물어보는 문제도 있었어요. 점환기 효과는 뭐냐? 최적이 큰 공간, 즉 작업장, 큰 작업장에서 그 덕트의 직경이 굉장히 작은 입구에 공기를 흡입하는 것처럼 효과를 얻는 것을 멀리서 볼 때는 그 닥트에 그 공기가 들어가는 그 효과가 점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점환기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전체 환기 시설 설치 시 기본 원칙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나온 그 4번 문제는 공기 공급 시스템에서 보충용 공기, 메이크업 에어의 정의를 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메이크업 에어인 보충용 공기란 건 뭐냐면 환기 시설에 의하여 작업장 내에서 배기된 만큼의 공기를 작업장 내로 재공급하는 공기를 메이크업 에어다. 작업장에 있는 공기를 빼낸 만큼 다시 그 양을 공급하는 공기를 메이크업 에어다. 이렇게 하고, 다시 말하면 국소 배기 장치가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기 시설을 통하여 배출되는 것과 같은 양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보충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보충되는 공기를 메이크업 에어, 우리나라 말로는 보충용 공기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환기에서 공기 공급 시스템, 보충용 공기의 공급 장치라고 하는 공기 공급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일단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국소배기 장치의 효율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국소배기 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메이크업 에어가 필요하고, 네 번째, 안전사고의 예방, 즉 정화되지 않은 외부 공기의 유입을 예방하고, 다섯 번째, 작업장 내의 방해기류를 우리는 교차기류라고 하고 크로스 드래프트라고 하는데, 이 교차기류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방해기류가 생기면 이제 그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섯 가지 보충용 공기의 공급 장치가 필요한 이유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공기 조화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HVAC, 여기서 이 영어 스펠링 단어도 좀 알아주시는데, HVAC는 H는 히팅, 열을 가열하는 거고, V는 벤틸레이션, 환기를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에어 컨디셔닝, 이거는 습도, 온도 같은 걸 조절하는, 공기의 습도, 온도를 조절하는 그러한 기술을 말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공기 조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 과정을 나타내는 흐름도를 갖다가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그 괄호 속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를 적으라 그랬고, 하나당 2점을 부여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는 공기를 갖다가 우리가 SA라고 합니다. Supply Air, 공급되는 공기. 그럼 실내 공기가 들어왔어요. 그 실내에서 또 배기되는 환류 공기를 RA, Return Air라고 합니다. Return Air에서 다시 그 시스템의 흐름상 1번은 재순환 공기, Recirculation Air라고 하고요. 그리고 외부 공기를 또 아웃도어 에어, OA라고 하고, 아웃도어 에어, 외부 공기에 혼합된 공기를 서로 혼합됐으니까 믹스트 에어, MA라고 하고, 그 다음에 2번은 공기조화. 그 공기를 가열하고 히팅하고 또 여과하고 가습하는 그러한 공기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실내로 공기가 이제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그 어떤 흐름, 이게 이를테면 하나의 그 서큘레이션 일으키면서 계속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공기가 실내에 공기가 빠져나가고 다시 투입되고 하는 공기조화 시스템, 이런 큰 건물이나 이런 데는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7번입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작업장에 메틸 에틸 케톤, MEK라고 하고 앞에서도 계속 이런 유기용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톨루엔,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 어떤 환기 쪽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에 나오는 유기용제는 거의 있죠. MEK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톨루엔, 그 다음에 뭐예요? 자일렌이 우리는 옛날에는 크실렌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식 발음이 크실렌이고 영어 발음이 자일렌입니다. 그 다음에 벤젠 나왔고, 그 다음에 에틸 벤젠, 요런 게 많이 그 작업장에 쓰이는 유기용제인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BTEX 같은 것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BTEX는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유기용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문제를 푸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이제 톨루엔이 발생하여 공기 중에 완전 혼합되었다. 작업장에 발생된 이 문제에서는 두 개, 메틸에틸 케톤과 톨루엔의 농도가 100ppm이고 TLV가 200ppm, 톨루엔은 30ppm 존재하고 TLV가 50ppm이었다. 이들 물질은 서로 상가작용이 있고, 상가작용은 뭐예요? 메틸 에틸 케톤의 독성과 톨루엔의 독성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당 각 2파인트가 증발되어 작업장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과연 이 파인트라는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밑에 친절하게도 1파인트가 0.473리터라는 또 단서 조항을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혼합물질의 노출 지수 EI, 익스포저 인덱스 EI를 구하고 전체 환기량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를 구하시오. 단 1파인트는 0.473리터, MEK 분자량이 72.1, 비중이 0.805, 안전계수가 4, 톨루엔은 분자량이 92.13, 비중이 0.866, 안전계수가 5 이렇게 단서조항 주어지고, 자 그러면 먼저 EI를 구하라 했으니까 노출지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노출지수의 공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시험에 나오고 있죠. 자 TLV1이 메틸에틸케톤, 그 메틸에틸케톤의 작업장의 농도, TLV2는 톨루엔의 TLV, C2는 톨루엔의 농도 해가지고 대입해서 푸니까 1.1이 나왔는데 이 1.1이 지금 초과 여부를 판단하라 그랬으니까 1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기준이 초과됐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전체 환기량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그 전체 환기량을 MEK, 메틸에틸 케톤과 톨루엔에 대해서 구하면, 먼저 MEK에 대해서 Q 안으로 해가지고 구하면 이 공식 계속해서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라고. 그래서 분자량 곱하기 노출 농도 분의 TLV 분의 24.1 곱하기 비중 곱하기 증발된 양 곱하기 안전계수 곱하기 10의 6승으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24.1, 0.805, 0.946 곱하기 안전계수 4, 10의 6승, 72.1, 260 이렇게 해서 대입해가지고 요 60은 왜 곱했냐면 1파인트가 0.473 리터였었잖아요. 여기 1시간당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2파인트니까 여기다 곱하기 1을 하니까 0.946이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니까 분으로 고치려면 60을 곱해줬어요. 그러니까 84.85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가 나오고, 톨루엔 Q2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니까 357.13이 나왔죠. 그쵸? 요 계산 다시 잘 해보세요. 그래서 이 MEK와 톨루엔의 전체 환기량이 나왔는데 그 두 가지 물질이니까 두 가지 전체 환기량은 두 가지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하니까 442.02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이거는 차례차례대로 한 가지의 물질과 또 존재하는 두 가지 물질을 더해서 그 환기량을 더하면 전체 환기량이 되는 것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어떤 공장에서 1시간에 2리터의 메틸에틸 케톤이 증발하여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 공장이 전체 환기를 시키기 위해 필요한 환기량은, 아까 7번에서 그 한 가지 MEK의 전체 환기량을 구하는 식이랑 똑같죠. 그죠? 왜냐하면 안전계수도 주어지고 분자량 주어지고 비중 주어지고 TLV 주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러한 유의 문제가 거의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희석시 필요한 환기량은 뭐냐면 이 공식 앞에 있는 공식과 똑같죠. 그래서 거기다가 대입합니다. 24.1은 21도씨에서 22.4가 24.1이 되고, MEK의 비중, 그 다음에 MEK의 시간당 리터, 그 다음에 안전계수 10의 6승 곱하고 72.06 분자량 TLV 계산하니까 16,153.62 세제곱미터 퍼 아워. 요거를 미니트로 고치니까 60을 나누고, 그래서 60을 여기다 써도 되고 아예 이거 바로 이렇게 써도 됩니다. 296.23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 아까 7번 문제는 요걸 좀 더 확대시킨 문제가 될 수 있어요.
9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에서 톨루엔을 분당 8g 사용하기 있을 때 전체 환기시설이 하려고 한다. 톨루엔의 발생률과 필요 환기량은 얼마인가? 단, 작업장 내 온도는 25도씨라고 했고 여유계수는 6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톨루엔 발생률을 구하면 일단 분당 8g이 발생하면 요걸 갖다가 발생률을 kg/h로 구하라 했으니까 단위 환산하고요. 또 분을 시간으로 단위 환산하니까 0.48 kg/h. 지금 우리 계산 문제에서 단위 환산이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도 그렇고 단위 환산이 거의 단위 환산만 잘 환산하면 계산 문제의 한 50%는 이해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환산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톨루엔의 발생률을 kg/h로 나타낼 때는 0.48 kg/h. 이에 따른 톨루엔에 대한 전체 환기량을 구하면 톨루엔의 분자량, 그 다음에 톨루엔의 TLV, 요게 24.1이 아니라 25도씨니까 24.45가 되고, 그 다음에 0.48. 이 0.48 앞에서는 비중을 곱하고 리터 퍼 아워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 비중 곱하고 이렇게 곱한 값이 바로 0.48이 됩니다. 0.48 kg/h가 돼가지고 여기에 또 안전계수 곱하기 12 육승을 하면 15,307.83 세제곱미터/h가 되는데 이걸 또 60을 마찬가지로 여기다 60 나누고 이렇게 건너뛰어도 됩니다. 255.13 세제곱미터/미니트.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식은 있는데 그 기본적인 식을 조금씩 변형해 가지고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10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냉동창고 신축 현장에 밀폐된 작업 공간에서 마무리 작업인 냉동 배관 보온 작업을 하고 있다. 보온재를 배관에 붙이는 데는 톨루엔이 주성분인 본드를 사용하고 있다. 배관에 바른 본드에서 시간당 600ml의 톨루엔이 증발되고 있다. 톨루엔 농도를 노출 기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 한기량 세제곱미터/미니트는 얼마인가? 단 25도씨 일기압에서 톨루엔의 분자량이 92, 비중이 0.87, 노출 기준이 50ppm, 안전계수가 K는=5이다. 이런 작업 공간의 온도가 25도씨 일기압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톨루엔의 발생률을 갖다가 g/m로 해가지고 구합니다. 시간당 600ml니까 분당 10ml고 이 분당 10ml에다가 비중 0.87 g/ml 하면 8.7 g/m가 나오는데 이 톨루엔의 증기 발생률을 갖다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톨루엔 증기 발생률이 이제 부피라고 하면 PV는 nRT라는 공식이 있죠. 여기서 V는 P분의 nRT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여기다 적용을 하면 돼요. 자, N은 뭐냐면 톨루엔 발생률에서 M, 톨루엔의 분자량, 그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R은 뭐냐면 기체상수 0.082, 물론 단위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T는 뭐냐면 절대 온도니까 273 플러스 25, 그러니까 298K가 되겠죠. 요 단위를 내가 이렇게 잘 써준 이유는 이 단위가 다 지워집니다. 그리고 P는 1기압이죠. 1기압은 1ATM. 그래서 다 지워지면 결과적으로 톨루엔은 분당 2.31리터의 부피를 가진 톨루엔 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왜 이렇게 PV는 nRT에서 V값을 구하는 식을 썼냐면 톨루엔 발생률이 8.7 g/m로 나왔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부피로 환산한 그러한 식입니다. 그래서 다시 2.31L/m를 세제곱미터/m로 단위 환산을 하면 0.02 10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231 세제곱미터/m가 되는데 최소 필요 한기량은 어떻게 되냐면 C분의 G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C는 뭐냐면 그 노출 기준을 의미합니다. 50 ppm이니까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했죠. 이게 50 ppm입니다. 50 ppm분의 그 증기 발생률을 갖다가 세제곱미터/미니트의 값으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46.2 세제곱미터/미니트, 1분의 46.2 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기량. 여기다가 이제 안전계수
5배 K를 5를 갖다 곱해야 되니까 5를 곱하면 231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물론 여기다가 K를 곱해가지고 곱하기 5를 해가지고 이 값을 나타내도 되긴 되는데 하나씩 하나씩 단계별로 띄어서 써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한 풀이 방법도 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요거 g per minute를 리터 per minute로 바꿔주기 위해서 P분이 이꼬르 NRT식을 이용해서 톨루엔의 증기 발생률을 구했다는 거. 요걸 갖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온도 21도씨 일기압에서 자일렌 2리터가 모두 증발하였다면 공기 중 차지하는 자일렌의 기체 부피를 구하시오. 단 자일렌의 분자량은 106, 비중은 0.86이다. 먼저 자일렌의 질량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2리터가 증발했으니까 2리터는 2000ml고 비중이 0.86이니까 0.86 g per ml니까 ml를 지워지면 1729g의 자일렌 질량이 있어요. 그러면 앞에 문제에서보다 마찬가지로 PV는 NRT를 이용하여서 자일렌의 부피를 구하면 1기압에 294K 21도씨 1기압이고 1720의 자일렌의 분자량이 106이죠. 그리고 기치상수를 곱해 가지고 대입시켜서 계산하면 자일렌은 391.2리터. 이거는 무슨 시간에 관련된 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뭐 미니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자일렌 자체의 분자량 기체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사실 11번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10번 문제를 풀어보면 그 이해가 좀 빨릴 수 있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어느 사무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시간당 0.14 세제곱미터이다. 이때 외기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0.03%이고 이산화탄소의 허용 기준이 0.1%일 때 이 사무실에 필요한 기량을 구하시오. 이산화탄소 농도를 가지고 필요한 기량을 구하는 그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 기타 주어지지 않은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 해설을 보시면 이산화탄소 제거가 목적일 경우에 필요한 기량이 구하는 공식 요거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M은 뭐냐면 이산화탄소 발생량입니다. 그래서 0.14를 대입하고 CS는 뭐냐면 작업환경 실내 이산화탄소 기준 농도 0.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실외 이산화탄소 0.3이라고 했죠. 그 값을 그대로 대입시키고 100을 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면 이때의 그 필요한 기량, 사무실의 필요한 기량은 200세제곱미터 per hour, 시간당 200세제곱미터의 공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식도 있다는 거, 이산화탄소 제거를 하기 위한 필요한 기량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재순환된 공기 중 CO2 농도는 750ppm이고 극기 중 CO2 농도는 650ppm이고 그 다음에 외부 공기 중 CO2 농도는 330ppm이에요. 그러면 문제 급기 중 외부 공기의 함량을 구하시오. 그래서 급기 중 외부 공기의 함량은 외부 공기를 우리가 아웃도어 에어라고 해가지고 OA라고 하죠. 그것은 재순환 공기에서 외부 공기 중 CO2 빼고 그 다음에 재순환 공기에서 그 극기 중에 CO2 농도를 빼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테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750에서 330 빼고 750에서 650 뺀 값에다가 100을 곱하면 23.81%가 극기 중 외부 공기의 함량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도 가끔 나오므로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작업장의 최적이 4000세제곱미터인 살충제 제조 공정에서 에틸벤젠 농도가 100ppm이다. 이 작업장으로 56.6세제곱미터 per minute의 공기가 유입되고 있다면 에틸벤젠 농도를 이제 100ppm에서 20ppm까지 낮추는데 필요한 환기 시간은 얼마인가? 단 공기와 에틸벤젠은 완전히 혼합된다고 가정한다. 이런 문제인데 다시 설명드리자면 에틸벤젠 100ppm을 20ppm으로 낮추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왜 낮아지냐? 56.6세제곱미터의 분당 56.6세제곱미터 공기가 작업장 안으로 들어오니까 낮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건데 앞에서도 이거 걸리는데 시간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지만 이런 공식도 또 있습니다. 앞에서는 우리 델타 T는 Q분의 V, ln, C2분의 C1 이런 식이 있었죠.
요거랑 똑같은 식입니다. 따지고 보면 보시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잖아요. 마이너스가 붙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Q분의 VLN C1분의 C2 요게 또 마이너스가 붙으면 얘가 이 분자 분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식이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마이너스 V는 최적 4000 그 다음에 Q는 그 공기가 유입되는 양 56.6 그 다음에 LN 20 ppm 요 C2가 나중에 ppm 100이 초기의 ppm C1분의 C2 요거 계산하면 113.74고요. 요 식을 사용해도 됩니다. 요 식을 사용하면 56.6분의 4000 ln 20분의 100 이런 식으로 해도 113.74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공식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한번 이런 문제를 여기다가 적어 놓고 풀이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은 사실 화학 문제에 대한 풀이 방법은 꼭 이 풀이 방법이 맞고 또 다른 풀이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 이럴 때는 이런 공식을 사용하고 이런 문제는 저런 공식을 사용하고 이런 걸 여러분 잘 판단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200여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건물 빌딩 증후군 SBS, 시크 빌딩 신드롬 증상이 관찰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과 해결을 위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결과 사무실 면적은 1250제곱미터, 사무실로 공급되는 총 공기 공급률, 이것을 급기율이라고 하는데 SA라고 표시도 하기도 합니다. 28,588세제곱미터 per hour, 배기율 리턴 에어라고 해가지고 27,382세제곱미터 per hour였다. 급기율의 효율은 측정 결과 69.3%였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 겨울철에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는 비율은 20%였다. 이러한 조건에서 이러한 조건들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입니다. 미국 공조협회 ASHRAE에서는 100제곱미터당 적정 근무 인원을 5명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를 경우 이 사무실의 적정한 근무 인원은 얼마 되는 것인가? 일단 그 미국 공조협회에서 100제곱미터당 5명이면 1250제곱미터는 몇 명이냐? 이건 비례식으로 풀면 됩니다. 비례식으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x를 구하면 62.5명이 적정 근무 인원입니다. 따라서 사무실 면적 1250제곱미터의 적정한 근무 인원은 63명. 왜냐하면 인원은 소수점으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63명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에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의 그 공조협회에서 기준에 의하면 외부의 신선한 공기 공급에 대한 기준은 1초당 한 사람이 공기의 부피가 10리터입니다. 이 기준을 적용할 때 공급해야 할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시간당 세제곱미터로 구하시오. 해설을 보시면 이 사무실에 20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공급해야 할 외부 신선한 공기량이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한 사람당 1초에 10리터니까 200을 곱하고요. 그리고 요 초를 지금 문제에서 아워로 고치라 했으니까 초를 시간으로 또 환산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니까 720만 리터 per hour, 즉 여기에 이제 1000을 나눠주니까 7200세제곱미터 per hour가 외부의 신선한 공기량이 되겠습니다. 또 3번 문제가 있습니다. ASHRA 기준에 따라 이 사무실에 공급되는 겨울철 외부의 신선한 공기 공급이 적정한지를 비교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라 그랬습니다. 미국 공조협회에서 기준량은 시간당 7200세제곱미터입니다. 공기 공급률, 즉 급기율을 문제에서 보니까 28,588세제곱미터 per hour입니다. 그리고 급기 효율을 갖다가 보니까 69.3%라 그랬으니까 28,588에서 0.693을 곱하니까 19,811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의 신선한 공기 OA, 아웃도어 에어라고 하는 이 혼합률까지 적용을 하면 19,811에다가 20%이기 때문에 0.1을 곱하니까 3,962세제곱미터 per hour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혼합률이 적정한지를 갖다가
외부의 신선한 공기 공급이 적정한지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3,962 세제곱미터 per hour의 공기량은 미국 공조협회 기준량인 7,200 세제곱미터 per hour에 거의 3,000 정도가 모자라잖아요. 미달된다. 따라서 해결책이 이겁니다. 외부 공기의 공기 공급은 적정하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면적 1250 제곱미터에서 근무 인원을 63명 정도 줄이거나 또 배기율 공급률과 비슷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기 공급을 3,962에서 7,200 세제곱미터 per hour로 증가시켜야지 쾌적한 사무실 환경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공기 중에 아세톤, 톨루엔, 메틸에틸 케톤 이 세 가지 유해 물질이 존재하는데 그 작업 환경 측정을 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단서 조항으로 그럴 경우에 노출 기준 초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평가하라 그랬습니다. 단 유해 물질은 상가작용을 한다 그러면 이 세 가지의 물질이 독성을 플러스 시켜가지고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세톤이 노출 농도가 400ppm이고 톨루엔이 50ppm, MEK가 100ppm입니다. 그리고 TLV 값이 이제 이렇게 750, 1200으로 정해져 있으면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무조건 노출 지수를 구해야 됩니다. 노출 지수는 세 가지 물질이기 때문에 먼저 아세톤의 TLV 값과 노출 농도, 그 다음에 톨루엔의 TLV 값과 노출 농도, 그리고 메틸에틸 케톤의 TLV 값과 노출 농도를 다 더해서 계산해 보니 1.53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출 지수가 1을 초과하면 노출 기준을 초과한다고 평가하므로 노출 기준 초과가 되겠습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에서 톨루엔 분자량이 90이고 노출 기준이 100ppm인 톨루엔을 시간당 3kg을 사용하는 작업장에 전체 환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할 때에 이때에 필요한 환기량은 분당 몇 세제곱미터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톨루엔의 분자량이 90이고 TLV가 100, 여유 계수가 6이고 21도씨 일기압을 기준으로 한다 했습니다. 먼저 톨루엔 사용량을 보시면 문제에서 시간당 3kg per hour입니다. 이거는 g으로 고치면 3000g per hour가 되겠죠. 그러면 이 톨루엔의 발생량을 g per hour에서 리터 per hour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려면 비례식으로 푸는 거거든요. 21도씨니까 24. 모든 기체 차지하는 부피가 24.1이 92g이 24.1이 되면 3000 X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비례식으로 풀어서 계산하는 게 이 식입니다. 그러면 톨루엔의 리터 퍼 아워의 발생률은 785.87이 나오겠죠. 그 값을 가지고 필요한 기량을 구하면 785.87 리터 퍼 아워를 그 단위 환산 밀리리터로 환산하고 이 밀리리터로 환산한 이유는 톨루엔이 100ppm이라고 그랬죠.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100ppm은 100ml per 세제곱미터랑 똑같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 밀리리터 지워지고 리터 지워지고 남는 게 세제곱미터와 또 시간을 분으로 고친 미니트 요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물어봤으니까요. 필요한 기량. 그러면 전체적인 답은 785.87 세제곱미터 per 미니트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앞에서 환기 일반부터 여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두시고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능력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유기용제를 취급하는 어떤 작업장에서 톨루엔 분자량이 90이고 노출 기준이 50ppm이고 이제 앞 문제에서 뭐 노출 기준이 1100ppm이라 그러면 이 문제마다 그 조금씩 틀리게 한 게 있는데 사실은 톨루엔의 TLV는 노출 기준이 지금은 50으로 정해져 있는데 옛날 문제에서 100에서 5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노출 기준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푸는 방법을 이해함으로써 그 값만 대입시켜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일렌은 100ppm 시간당 200g을 톨루엔이나 자일렌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게 증발하여서 그럴 경우에 필요한 기량을 구하라 하는데 여유 계수, 안전 계수
똑같은 말인데 7이다. 그리고 25도 일기압이라고 하고 두 물질은 상가작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톨루엔의 사용량이 200g/h죠. 요거를 리터/h로 바꿔야 되겠죠. 그럼 앞에서 구한 방법에 의해서 구하면 53.17이 나옵니다. 그러면 톨루엔에 필요한 기량을 Q1이라고 하고 그게 50ppm이니까 대입하면 7441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되어 있습니다. 7까지 곱해가지고 안전계수까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자일랜드 200g/h니까 이걸 또 리터/h로 고치죠. 그럼 46.13. 그래 46.13을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니까 3,900, 229.1. 그러면 필요한 기량은 톨루엔도 제거해야 되겠고 자일랜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요 두 개를 더한다는 거. 요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총 필요한 기량은 7,441 플러스 3,229.1 더하니까 1,670.1 세제곱미터 퍼 아워. 요 단위가 아워죠. 물어보는 것도 세제곱미터 퍼 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푸는 방법은 거의 비슷한데 단위가 이제 환산이 되는지 또 물어보는 단위에 내 정답이 맞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좀 확인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이 문제도 거의 흡사한 문제인데 작업장 내에서 톨루엔의 분자량이 90이고 TLV가 100ppm 아까 말한 그런 문제입니다. 옛날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요새로 바꾸려면 이거 50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시간당 1kg씩 증발되고 있다. 이 작업장에 전체 환기 장치를 설치할 경우 필요한 기량은 얼마인가? 여유계수가 10이고 21도씨다. 자, 이때까지 얘기한 거 ppm이 ml per 세제곱미터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다. 톨루엔이 1000g/h다. 1kg이니까 그죠? 그러면 그 리터/h로 바꿔주려면 이때까지 계산 문제 계산 공식 똑같이 적용되겠죠? 그러면 필요한 기량은 이 공식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TLV분의 G, TLV분의 G 요 값에다가 이건 단위 환산이에요. 요거는 ppm을 ml per 세제곱미터로 고치고 K값, 안전계수, 여유계수 똑같은 말이니까 10 곱하고 시간을 분으로 환산하니까 전체적인 값은 436.6 세제곱미터 per minute.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전체 환기 문제의 계산 문제에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식으로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기 예상 문제 8회 전체 환기 주요 항목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입니다. 작업장 내 열 부하량이 15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이며 외부의 기온은 20도씨이고 작업장 내의 기온이 35도. 작업장의 기온이 올라갔네요. 열 부하량 때문에. 이럴 때에 이 작업장의 전체 환기에 필요한 환기량은 몇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인가? 이거는 아주 정해진 공식이 있습니다. 열을 갖다가 방열할 때의 방열 목적에 필요한 기량, 방열은 열을 갖다가 바깥으로 빼낸다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 공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Q는 0.3 델타 T 분의 열 부하량 HS, 그러니까 열 부하량이 15만이고 온도차가 35도에 20도 15도 차이가 나고 이 60은 아워를 미니트로 환산한 값이고 해서 계산하니까 555.56 세제곱미터 퍼 미니트 이러한 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기사 실기예상문제 8회 20문제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환기는 여기서 이제 그 한 해로 끝나고 9회부터 11회까지 한 4회에 걸쳐서 국수환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국수환기가 사실 이 실기 문제의 거의 핵심을 이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